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은 불행하지 않은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네. 되게 웃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샌가 행복해지는 습관은 점점 멀리하고 불행해지는 습관은 너무 쉽게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불행해지는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40, 50, 60, 더 70, 80이 돼도 나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고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행해지는 습관을 반대로 이것만 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 자, 비교하는 습관. 타인의 성공, 외모, 재산 등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키우게 되죠. 맞잖아요. 쟤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쟤는 부모님이 돈이 많고, 쟤는 얼굴이 잘생겼고, 몸매가 예쁘고, 이러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자꾸 시선을 밖에 두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나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해야죠. 그리고 타인의 성취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왜냐하면 또 너무 자극을 안 받으면 또 도태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남들 자랑할 때는요, 자랑하세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아는 후배가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억 벌었대요. 그러고서 곱창 사주고 와인 사주더라고요.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자랑하는 거 실컷 들어주고 왔어요. 배도 안 아픕니다. 뭐 잘 얻어먹고 왔는데요. 뭐. 네. 좋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진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것, 진짜 내 편은 나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위로, 용기, 뭐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뭐 연인, 뭐 이런 데서 자꾸 동료, 친구 이렇게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됐을 때는 사실 되게 많이 상처받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나의 영원한 친구는 나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예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나요, 내가. 아셨죠? 네. 그래서 특히나 안 좋은 거 있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런 식의 말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자신감도 잃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뇌에 자극을 줘서 어떤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뉴런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 뭐 그런 예들은 너무 많이 봤잖아요. 60세가 넘어가지고 정말 트럭 하나 갖고 미국 남부를 돌아다니던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를 만들었죠. KFC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항상 이게 긍정적인,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자기 대화로 전환하셔야죠. 나는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요. 책임 회피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환경, 운, 타인 탓을 하게 되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발전은 안 되죠. 부모 탓, 남편 탓, 자식 탓, 예, 세상 탓, 상사 탓 하다 보면 나는 문제가 없고 다 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들이 설사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계속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를 본인한테 물으셔야 돼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하셔야죠. 네 번째는요, 감정을 억누르기입니다. 자, 감정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를 조금씩 먹고 어떤 뭐 사회적 지위,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 이것 때문에 자기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 화, 슬픔, 불안 등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굼죠.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머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유머 있게 살짝 돌려서 탁.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나는 어쨌든 간에 내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된 거죠. 네. 또 아니면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추천해 드린 게 운동입니다.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육체적으로 풀면 확실히 좀 효과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육체적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푸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뭐 책을 읽거나 이러면서 풀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어떤 불화, 직장 내에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게 많다 정신적으로, 그렇다면은 러닝을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육체적 에너지로 풀면 확실히 부정적 정서가 소진되고 소모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완벽주의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집착하면 결국 스트레스와 불만족만 생깁니다. 하기 전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죠? 뭘 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또 하고 난 다음에는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하고 싶죠. 네, 그러면 무엇인가 정말 좋은 거에 발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운동 하나 배우는 것도 힘들어요. 예, 정말 뭐 기타 하나 배워서 정말 멋진 곡 하나 연주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그냥 그 과정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익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완벽주의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극단적 사고요. 흑백 논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재벌 아니면 가난뱅이. 뭐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네. 세상은 생각보다 소소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꽤 찾으면 나옵니다. 네, 근데 꼭 무슨 뭐 몇 억짜리 수입차를 타야 되고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매달 매년 뭐 하와이 여행을 가야 되고, 아니에요. 예, 북한산만 가도 행복할 수 있고요. 25평 외곽의 아파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에서 무엇인가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네, 건강한 습관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수면 부족,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등으로 몸과 마음이 이 악영향을 계속 미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 불행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그냥 일단은 루틴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거, 아주 중요한 루틴 먼저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그다음에 그것이 됐다 그러면 먹는 시간. 딱 그 세 가지만,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먹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루틴을 잡아놔도요, 삶이 훨씬 더 활력이 생깁니다. 이거가 무너지게 되면 마음도 몸도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소소한 운동.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과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걷기부터 시작했다가 뭐 한 3km 달리기 해봤다가 또 10km 늘려봤다가 하프도 도전해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풀코스 달려보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겁니다. 네. 남의 평가, 남의 기대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어떤 삶의 방향성, 기준은 잊어버리게 되죠. 이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뭐, 시험도 척척 붙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즐거움 때문에 잊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탁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왜 이랬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내가 누군지, 진정한 내가 누구며 그 진정한 내가 무엇을 행복해 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분명히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뭐다? 불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않게 만들면 충분히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자, 똑같은 원리잖아요. 건강은 뭐다?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맞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